안면 거상 수술할 때 그 효과는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 또는 멀리로 찾아가는 경우 그런 것들은 다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효과가 다르고 또 그 의사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는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면 거상 수술에 있어서도 이렇게 수술 이름으로는 안면 거상 수술 받았어 그러지만 그 실제 수술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일일이 이렇게 거론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예를 든다면 당기는 방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수술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 즉 말해서 얼굴 살이 처질 때는 45도 방향에서 얼굴이 처지거나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쳐져 내려오거나 45도 방향에서 이렇게 쳐져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학생 때는 이 좁았던 이런 턱선이 이렇게 넓어져 가고 그것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기는 방향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당겨야겠죠? 그러면 위로 당기는 거. 근데 위로 당기는 거는 현실적인 현재 이렇게 안면 거상 수술로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 대부분 현재 하는 안면 거상 수술은 귀 앞으로 해가지고 속 안에서 스마스를 당기고 그 다음 피부를 당기죠. 근데 그 당기는 위치가 대부분 측면과 45도 방향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수술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거죠. 두피로 해서 관상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광대뼈 위를 지나서 광대뼈 밑으로 이렇게 광대뼈 밑으로 즉 근육이 붙는 뼈와 근육이 붙는 골막을 박리해서 광대뼈를 박리해서 그 골막을 박리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광대뼈하고 그 근육이 붙는 골막이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근육을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당겨주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가 제가 보니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개업을 20 몇 년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광대 수술을 할 때 항상 입안으로 하지 않고 왜 볼이 처지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가 쑥 들어가면 여기 뼈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받쳐지고 있는 얼굴 살이 속에 쑥 들어가면 살이 어떻게 있습니까? 출렁출렁 해서 느슨히 내려와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얼굴로서 안 된다면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팔꿈치 뒤에 살을 잡아보세요. 잘 안 잡혀요. 근데 이렇게 펴 갖고 잡으면 팔꿈치 살이 이렇게 왔다 갔다 뒤에 팔꿈치 뒤에 살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뼈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얼굴 살이 많이 더 처지게 됩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저는 두피 관상으로 인해서 관상을 하면서 관상 절개를 하면서 뼈가 들어가면과 동시에 거기에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당겨줬더니 수술 후 제가 오랫동안 그 팔로우업 했던 환자 중에는 18년까지 봤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한 지 20대 했는데 지금 40대 됐어도 주변에서 저보고 어려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나이로 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수술을 10년 때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받았던 그런 환자들의 그런 경험, 체험담을 제가 거상 수술하면서 응용을 하면서 그 근육을 당겨준 된 거죠. 그래서 당겨주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하는 안면 거상에서는 이 피부와 그 다음에 피부 안에 들어있는 근육 위에 있는 근막 스마스를 이렇게 당겨주는데 되게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수술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 플러스 여기 속 안에 들어있는 근육을 위쪽으로 당겼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안면 거상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말씀을 드린다면 수술은 항상 간단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쉽게 여기 오고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쉽게 결정을 하고 나면 수술한 이후에
그 부족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살짝 잡아다녀 보면 이렇게 살짝 잡아다녀 보면 얼마나 이런 데가 팔자도 없어지고 이렇게 쑥쑥 이렇게 펴집니까? 근데 환자도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대체 큰 것도 아니고 간단한 이렇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도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정한 수술이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항상 실망하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할 때는 좀 더 올바른 그 교과서적이고 근본적인 이렇게 수술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수술할 때 여기만 간단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지방도 좀 넣고 뭐 보톡스 넣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술이 아니라 지방 넣어놓고 보톡스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한 이후에 불편함도 훨씬 적어요. 왜? 칼로 째고 이렇게 속 안에 박리를 했던 속 안에 속살에 대한 그 데미지, 상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넓고 크게 박리를 해놓으면 회복 기간 중간에도 이렇게 했더니 목이 당긴다, 얼굴이 막 쪼인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회복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하는 사람에 비해서 수술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왜? 근본적으로 올바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술에 대해서 앞두고 있는 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올바른 수술, 또 그 수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수술에 대해서도 수술 이후에 만족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봤을 때 잡아다니는 방향이 있죠. 여기서 보면 대부분 옆에나 또 여기서 귓볼 위쪽으로 이렇게 45도로 당기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여기서는 지금 현재 피부만 보이지만 피부를 들고 안에 들어가면 스마스 근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마스 근막을 당기고 피부를 당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거 플러스 이렇게 속 안에 들어있는 근육을 같이 당겨주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올까요? 이거 전체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이 부분에서는 속 안에서 근육은 이쪽 위쪽으로 당겨질 것이고요. 또 이쪽과 45도 방향으로는 이 피부 아래에 있는 스마스나 근막이 당겨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당겨지고 이렇게 당겨지는 방향에 따라서 수술의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에서도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히 피부나 근육 피부나 또는 근막, 스마스만 당기는 수술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럽겠지만 이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를 수술했던 환자의 사례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분은 얼굴에 토탈로 다 수술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피에서 이렇게 관상절개를 해서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미간의 주름살을 잡게 하는 충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내천자 같은 깊은 주름도 안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눈 밑에도 이게 지방 재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스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근육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당겨줬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목에를 보면 목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좀 그렇지만 요 귀 뒤로 그 다음에 저기 뒷목 쪽에 머리 쪽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이 목까지 전체를 이 중심만 빼놓고 파고 들어가서 여기 목에 있는 근육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당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할 때는 안면 거상 하면 처지는 것, 그 원인이 뭘까?
피부가 처지니까 그것보다는 더 큰 원인은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근육이 처진 것이다. 중력 방향으로 내려앉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근육을 가능하면 탄력을 주게끔 당겨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가장 안면 거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